쉽습니다. 자, 기운 차리시고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함수의 정의도 배웠고요. 그죠? 여러 가지 함수도 배웠고, 합성 함수도 배웠어요. 그러면, 야, 함수가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y에서 x로 가는 이 함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 그죠? 지금, x에서 y로 가는 fx가 있을 때 이 친구를 거꾸로 가는 이런 함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x라는 친구는 y를 대입했을 때 f에 거꾸로 가는 함수다, 역함수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 표시를 한 게 이 기호입니다. 이 기호가 f에 가는 길을 거꾸로 가는 함수 해가지고 f의 역함수라고 해요. 자, f-1x라고 쓰시고요. 읽는 건 어떻게 하시냐? f의 인버스라고 읽어요. f의 역함수라고 읽어. 역함수라고 읽기도 하고 인버스라고 읽기도 하고 선생님은 웬만하면 인버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f라는 함수를 거꾸로 가는 게 f의 역함수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럼 모든 함수에 거꾸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맞니?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 어떤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쪽으로 가는 함수 f를 정의를 해봤어. 1, 2, 3, 4 1, 2, 3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이거 함수 맞죠?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함수의 정의, 야, 얘들아. 내가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두 번째, y가 하나만 대응시켜야 된다 했죠? 그거 잘 생각해봐. 얘들아,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는 함수 맞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게. y가 정의역이라 생각하면 모든 x 이게 활용되는 거 맞네? 근데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아니죠? 그치? 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겠다, 맞죠? 함수는 되는데 이걸 거꾸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지가 않아. 눈 감긴다. 좋아. 자, 그러면 좀 다르게 이번에는 y의 개수를 늘려볼게. 1, 2, 3 1, 2, 3, 4 자, 이렇게 해봤어요. 얘도 함수 맞죠? 그럼 얘를 거꾸로 가는 역함수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모든 정역의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현재 2라는 정역의 원소가 대응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럼 이러한 함수 f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네요. 야, 그러면 역함수는 모든 함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모든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려면 이러한 형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도 모든 정역의 원소가 다 대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치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가는 함수 f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꾸로 가는 함수 역함수 생각해 봅시다. 자, 모든 정역의 원소 지금 다 대응이 되죠? 그리고 각 정역의 원소마다 치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되죠? 근데 이러한 형태, 우리 아주 아름답게 대응된 형태 저번에 뭐라 그랬죠? 1대1 대응이죠. 그치? x가 다르면 y 값도 다르지, x가 다르면 y 값도 다르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동일한 상태, 이거 현재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 조건은요, 1대1 대응이 되셔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자, f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함수 아니야?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야지 거꾸로 대응시켰을 때도 함수의 결성 조건을 만족을 하신다. 맞죠?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봐봐, 얘들아. 역함수는요, 우리가 지금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를 y에서 x로 대응하는 걸로 바꾸고 싶잖아. 그럼 당연히 f식이 있으면 그 역함수식도 존재를 하게 하겠죠?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fx라는 y는 fx라는 식이 있어. 이 친구 봐봐. x랑 y의 자리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한다?
x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둔 다음에 y랑 x의 자리를 바꿔주시기만 해도 역함수의 식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봐봐. y는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어. 봐봐. 얘 일단 1대1 대응이죠. 왜? 항상 증가하잖아.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얘는 x는으로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x는으로 변형하면 어떻게 돼? 3분의 y-2가 되죠. 그치? 그리고 이거 두 개의 자리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y는 3분의 x-2. 얘가 얘의 역함수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역함수는요, x에 대한 식으로 이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y랑 x를 변형하기만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역함수 구할 때 정의역, 봐봐. f의 정의역과 f의 치역이 있으면 그의 인버스 함수는요,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치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봐봐.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제한됐어요. 야, 이 친구는 뭐야? 얘는 f의 정의역이죠. 맞니? 자, 그러면 f의 치역을 한번 구해볼 거야. 자, 괜찮아? 자, 첫 번째. 자, x에 대한 식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야, 이거 x는 1 넘긴 다음에 2배 주면 되겠죠? 그러면 2y-2가 되시겠고요. 자, 두 번째. 그대로 해주시면 y는 2x-2가 되는 거 맞아. 근데, 봐봐. 얘들아, x는 이렇게 2y-2로 바꿀 때 이 친구, 여기 우리가 지금 x랑 y의 자리를 바꾼 거잖아. 그러면 f의 정의역이 f 인버스의 치역이 되는 거고 f의 치역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의 정의역이 0부터 4까지일 때 f의 치역이 얼마니? 이거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0 대입하면 1이 나오고 4 대입하면 3이 나오죠. 맞니? 그러면 치역은 1부터 3까지가 될 거예요. 맞니? 자, 그러면 자, 마지막에 이렇게 변경했을 때는 얘가 지금 역함수인 거잖아요. 역함수일 때는 정의역을 써줘야 되는데 이 친구의 정의역은 f의 치역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써줘야 되냐?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괜찮니? 자, 이렇게 범위가 바뀌는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만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봐봐. 역함수는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는 가정하에, 자, f가 1대1 대응이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을 한대요. 역함수의 역함수를 또 취한대. 거꾸로 오는 거를 다시 거꾸로 간대. 그러면 처음 함수 f가 되겠죠? 맞니? 두 번째, 얘들아, 합성함수인데요. 자, f 인버스 서클 f라는 함수가 있어. 합성함수가 있어. 자, 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두 개의 정의역과 치역이 있을 때, 이렇게. f를 먼저 간 다음에 f 인버스를 가면 처음 원소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맞니? 그래서 처음 원소로 돌아오는데, 얘를 우리가 항등함수 i라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 표시된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x의 정의역에서의 항등함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x에서 x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도 잘 봐봐. 얘는 인버스를 먼저 간 다음에 f를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뭐야? y에서 인버스를 간 다음에 다시 f를 가는 거네. 두 번째 식은 y에서 y로 가는 거니까 항등함수이긴 한데 얘는 정의역이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의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항등함수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른쪽이 아니라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해 주시면 자기 자신이 된다. 맞죠? 자, 그리고 사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잘 봐봐. 세 번째가 가장 뭐야?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야.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예요.
G서클 F를 전체 이거 하나의 함수잖아, 그치? 이거를 역함수를 취한 거는 각각의 역함수의 합성함수랑 똑같은데 자리가 바뀌어요. 자, 다시. 야, 얘 봐봐. F 대응하고 G 대응한 거를 역함수를 취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G 역함수랑 F 역함수를 합성함수 했다라는 결과랑 똑같다는 거야. 아, 무슨 뜻이냐?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자, 저번에 했던 것처럼 X, Y, Z 이렇게 있어. 자, 이쪽으로 가는 걸 내가 F, 이쪽으로 가는 걸 G라고 해볼게요. 자, 봐봐. X, F, X, G, F, X. 현재, 자, G서클 F라는 친구는 뭐야? 얘가 G서클 F죠. 맞니?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는 뭐니? 얘에서 요렇게 가는 게 G서클 F의 역함수죠. 맞아? 자, G서클 F의 역함수란 친구는 뭐냐면 그냥 하나하나 역함수랑 똑같다. 자, G 역함수, G 인버스는 뭐야? 얘가 G 인버스죠. G 인버스를 한 거에다가 다시 F 인버스를 한 거랑 똑같다. 여기가 F 인버스죠. 그래서 전체 역함수는 이 각각의 역함수랑 똑같은데 순서가 바뀐다는 거. 이해돼? 역함수를 괄호 안쪽으로 이렇게 분배를 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 졸려라. 그치? 일주일을 쉬어도 졸리죠? 자, 볼게요.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막상 문제 보면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293쪽으로 와보실까? 자, 대응관계 보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고르래. 그럼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야?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이시죠? 그럼 보자마자 1대1 대응인 거 몇 번이야? 니은이랑 디귿이 되시겠다. 보자마자, 그치?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거꾸로 가기만 하면 된다, 얘들아. F가 X에서 Y로 간다고 했으니까 F 인버스는 뭐야?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겠다, 그쵸? F 인버스 2는 뭐야? 2에서 3으로 가네. 그치? 거꾸로 가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은 F에 대응시키고 4는 F 인버스에 대응시킨다. 6 더하기 5가 되시겠다. 맞니? 이해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6 더하기 5는 11이 되시겠다. 인버스는 그냥 거꾸로 가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3번에서 얘기할 거 있어요. 자. 얘들아, 함수식이 어떻게 나오든 F 인버스 8이 A래. 얘들아, 이건 뭐야? 그러면 8을 거꾸로 대응시켰을 때는 A라는 정역의 원소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똑같은 말로는 뭐냐면 FA가 8이 나온다는 소리랑 똑같죠.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시겠다. 이 식을 역함수 F 인버스 식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A를 대입해서 8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다 해볼게. 야, 역함수 구하는 거 아래 있긴 하지만 여기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Y는 5x-1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대요. x는 5분의 y 플러스 2죠. 그리고 y랑 x의 자리를 바꿔준대. y는 5분의 x 플러스 2죠. 역함수를 구해서 직접 8을 대입해서 2라고 나오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거꾸로 FA가 8이다. 그러면 5A-2가 8이니까 A가 2다.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 괜찮아요? 그러면 두 가지보다 역함수 구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거꾸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죠? 얘는 어떻게 본다고? F 인버스 A가 1이다. 반대로 F1이 A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바로 나오겠죠, 답이? 얼마 나오니?
3이 나오겠죠, 그치? 3이 나옵니다. 잠깐만, 역함수 그래프 합쳐. 자, 이거 두 가지만 하고 푸는 시간 줄 건데, 얘들아, 이거 봐봐. 역함수 구하는데, 역함수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x는 땡땡땡으로 바꾼 다음에, y랑 x 자리 바꾸기. 그쵸? 얘들아, 1번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첫 번째. x는 2y-8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 y, x 자리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역함수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봐봐. 이거 1번 뭐 2번 똑같죠? 야, f 인버스의 인버스 뭐라고? f1이랑 똑같다 그랬지? 맞니?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어, 얘들아?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죠? 얘는 보자마자 뭐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요. 야, 2에서 f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2가 나오잖아. 안 그러니? f1은 6이 나오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3개 해봤는데 오른쪽에 2, 4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역함수 구해보고 값도 한번 구해보세요.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금방 풀죠? 앞에 해봐, 얘들아. 자, 이 친구도 역함수 구할 때 첫 번째 우리가 x는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면 y-3을 -4로 나눈 값이네. 두 번째는 그냥 y랑 x를 바꿔주신다.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한꺼번에 적어도 되고 따로따로 적어도 되시겠다. 지금 적으세요. 자, 두 번째. 야,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f라고 했죠? f3은 바로 1초 만에 5라고 나오시고요. 이번에도 야, f 인버스에서 f 얘네들은 그냥 항등함수라 그랬다. 맞니? 이거잖아. 그림으로 보면 야, 7에서 인버스 보낸 다음에 다시 f 보내면 7이잖아. 맞니? 그래서 7이 되신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완전 개념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3. 자, 역함수 함수값이랑 성질 이렇게 예제 3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정신 차리시고 지금 동태 눈깔이야. 30분도 버티지 못하는 이 사람들아. 30분도 못 버텨. 가만히 있으니까 졸린 거 아니야? 응? 자, 얘들아 1번 같이 볼게요. 아까 전에 fx가 3x 플러스 2라고 나와있지? 근데 인버스 마이너스 4를 구하래.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실제로 직접 역함수식을 구해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해보니까 좀 귀찮았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야, 인버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값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f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하는 a 값 구해주시면 되겠다.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3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시는 거 바로 나오시겠죠? 그치? 실제로 역함수식 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는 뭔가 문자가 두 개 있고 조건이 두 개 나오는 거 보니까 연립방정식 쓰는 문제구나 파악할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2를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가 7이래요. 자, 두 번째. 이거 역함수식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f-1이 1이라는 조건으로 변환해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니까 자, 연립방정식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연립방정식 쓰면 3a가 6이니까 a가 2가 되고 b가 3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거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시고요. 예제 1번. 자, 예제 2번 한번 봐볼게. 다음 페이지. 얘들아, 역함수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 f가 1대1 대응이라 그랬죠.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당연히 대응 관계표에서는 x가 이렇게 대응되고 y가 하나씩 대응되는데 뭔가 다 이렇게 화목하게 아름답게 대응이 돼야 된다 했고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돼야 된다 했죠. 그치? 자, 그러면 이러한 함수식이 존재가 되는데 2를 기준으로 식이 달라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이 f가. 그러면 말 그대로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맞죠? 그러면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응표를 보는 거는 실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실수일 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그래프식으로, 아니, 좌표 평면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야. 뭐 아래에 표현이 있긴 하지만 자, 저 f에 관한 식을 실제로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 보신다면 얘는 못하잖아. 실수니까. 자, 2를 기준으로 자, 2보다 클 때는 2x 플러스 2를 따른대요. 야, 그럼 2x 플러스 2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1차 함수가 되시겠다. 맞니? 자,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6에서 시작하시고요. 여기 6에서 시작하시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함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의 함수가 위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얘들아, 항상 증가하셔야겠죠. 그죠? 항상 항상 감소하거나 항상 증가해야 되는데, 오른쪽의 함수는 증가하니까 왼쪽의 함수도 증가하셔야겠다. 맞니? 자, 그럼 증가하려면, 즉,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시고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 3-a가 양수라는 뜻이네. 즉, a가 3 미만이 되시겠다. 맞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얘들아,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는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되죠. 야,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요렇게 증가해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 치역이 공역이 b잖아. 안 그래? 그러면 함수값, 여기 경계의 함수값도 같아야겠다. 그치? 나는 이게 연속이라고 하는데 연속이 되셔야겠다. 그럼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2에 가까워질 때 6을 가까워지셔야겠다. 지금 이 친구가 여기로 만나셔야겠다. 2,6으로 만나셔야겠다. 2,6으로 가까워진다? 그치? 그러면 여기 x에 2를 대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2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근데 뭐 여기서는 대입해도 2a-2 사라지니까 6 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런 것도 좀 디테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에 2 대입하면 6 되는 거 확인돼요. 사실 이거는 필요 없긴 한데 지금은 나중에 미분 배울 땐 중요하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그냥 3 미만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프상에서 1대1 대응해야 된다.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여야 한다. 파악해 주시고 역함수 구하는 것도 그냥 아까 방법이었으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역함수 어떻게 한다고? 얘가 y는 4x 플러스 a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y는 4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a로 만들어 주신다. 갖다 해주시면 뭐 a랑 b 다 나오시겠죠? b는 4분의 1이고 a는 12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자, 너무 졸지 마시고요. 유사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유사문제 4문제밖에 없어요. 자, 앞에 와봐. 네, 657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사실 몇 초 컷이긴 하죠.
우리가 인버스식을 구하는 것보다 얘를 A라고 해놓고 FA가 9가 되게 하는 A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9가 된다. A가 마이너스 1이다. 1번은 마이너스 1이 나오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번에도 미지수 조건 두 개 나왔네. 자, F3이 6이라는 조건과 F1이 마이너스 2라는 조건 가지고 우리가 A, B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3A 플러스 B가 6이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4가 나오시고 B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 나오니? 그러면 fx가 4x 마이너스 6이니까 f5는 14 나오시겠다. 맞죠? 네. 그렇죠. 빼기를 줘. 그러니까 어떻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연립방정식을 다시 하라고 했는데 또 다시 했는데 틀리고. 자, 계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 세 번째. 이번에 인버스 나왔는데 당황하지 말고, 자, G2가 5라는 걸로 우리가 A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A가 바로 3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A가 3이니까 우리가 fx는 3x-6, gx는 x 플러스 3이라고 나올 수 있겠고요. 자, G1은 그냥 바로 4로 나와. 근데 f 인버스 마이너스 3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A라고 해서 F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하는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A는 1이 되시겠다. 그래서 1 더하기 4, 즉 얘는 정답이 5가 되시겠네요. 자, 다음 문제. F 인버스, 이거 그냥 이렇게 본다 했다. F3이 0이네. 즉, 3A 플러스 B가 0이구나. 자, 그리고 F 서클 F3이 6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한 번에 할까? B가 있다. 자, 이거 그냥 F0이 6이니까 우리가 B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ax 플러스 6이 되시는 거고, 여기 3을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3a 플러스 6이 0, a가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그쵸? 여기 f3이 0이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12가 되시겠다. 맞니? 이렇게. 바로 다음에 자, 역함수 존재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도록. 자, 어차피 여기 단어에서는 연속인 거는 어차피 다 연속이 되게끔 해주세요. 문제야. 그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감소함수네요. 감소. 그럼 여기서도 오른쪽에서도 감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즉, 이 친구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그럼 A가 2 미만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죠? 야,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는 어차피 얘네들이 둘 다 8이 돼가지고 만나요. 만나게끔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길기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662에 역함수가 좋아졌어. 그러면 실제로 역함수. 야, 이 친구를 역함수로 해도 되고 이 친구를 역함수로 해도 된다. 상관없어요. 자, 그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y 플러스 6을 a로 나눈 거네. 즉 y는 a분의 1 x 플러스 a분의 6이라는 친구가 역함수가 되시겠다. 근데 얘가 뭐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b예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1이 되시겠다. 맞아요? 자, 663 볼게요. 이거 저번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데 생각보다 접근을 어려워하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1대1 대응이다.
자, 근데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정의역과 치역을 내가 모조리 다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접해평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들아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4야. 이게 정의역이야. 그리고 치역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B야. 자, 함수라는 거는 접해평면상에서 여기 네모 박스 안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죠. 맞지? 근데 이 박스 안에서 야 정의역과 치역을 공역을 모두 다 사용하려고 하고 이 친구가 뭐야? 증가함수죠. 야 증가함수 직선 증가함수인데 여기에서 모두 사용하려고 하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지나가면 정역과 치역을 모두 다 정역과 공역을 모두 다 사용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자, a, 마이너스 1과 4, b를 지난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 얘가 감소함수면 뭐였겠어? a, b와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가 되시겠죠. 그치? 뭐 꼭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여도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 되는 거잖아. a,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5a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가 1이다 나오시고요. 4, b 대입해 주시면 4, b 20 마이너스 6은 b다. b는 14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5가 되신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뭐다? 여기 이거 주어진 구간 안에서 증가함수다. 어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 왜 안 풀려있어? 아, 틀린 거구나. 네, 또 봐. 괜찮습니까? 오늘 그래프는 못 나가겠네. 자, 마지막 얘들아 f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부터 구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fx를 구하고 싶은데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 이 친구를 t라고 치환해서 ft는 몇 t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줬잖아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t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x라는 친구는 3 마이너스 t로 바꿀 수 있겠죠? 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ft를 구할 수 있겠다. ft는 4 곱하기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즉 8 마이너스 4t가 되시겠네요. 근데 t라는 거는 어차피 간단하게 나타낸 거니까 이 친구를 x라고 표현해 주신다면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되시겠어요. 그죠? 근데 얘는 정답이 아니지. 우리가 원하는 건 f 인버스니까. 자, f 인버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 x에 관한 식으로 바꿔봅시다. x는 y-8을 마이너스 4로 나누신다. 그쵸? 자, 두 번째 x랑 y 자리 바꿔주신다.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가 되시네요. 자, 그래서 끝이야? 따라서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가 되시겠다. 나쁘지 않죠? 괜찮아? 그리고 써줄 때 f 인버스 x도 이렇게 좀 써주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 자,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예제 4번 역함수 성질 이용한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역함수 그래프까지는 안 하고 그래프는 토요일날 한번 해봅시다. 자, 조금만 힘을 내시오. 얘들아, 이거 첫 번째 봐봐. 칠판 봐봐. 얘들아. 얘는 f서클 g라는 함수의 인버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f서클 g를 직접 구해서 이 친구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1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합성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표현된다 했어? 자리 바꿔가지고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1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는 거야. 그냥 F 인버스 1을 한번 구해봅시다. F 인버스 1을 구해보시면 어떤 A 값이라고 했을 때 2A-3이 1이 나오게 하는 A 값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잠깐만, 2A-3이 1이 되게 하는 A는 2가 나오시겠고요. 맞니? 그러면 야 G 인버스 2만 구해주시면 이 문제가 끝나겠네. 자, G 인버스 2도 어떤 B라는 값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B를 대입했을 때 B 플러스 4가 2가 나오게 하는 B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2가 정답으로 나오겠다. 맞습니까? 괜찮아 이거? 얘를 직접 구해도 돼요. 나쁜 건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 방법으로 간단히 푸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도 봐봐.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 친구 그냥 분배해 버릴게요. 자, 이거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넘겨주면 자리 바뀐다고 했다. 맞지? 자, 그러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되시겠고요. F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맞니?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순서 상관없잖아. 그치? 괄호 써줄 필요 없고. 자, 그럼 앞에 두 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F 보냈다가 F 인버스 다시 보내면 항등함수라고 했죠. 그치? 항등함수 굳이 I라고 안 쓰고 그냥 없애버릴게요. 어차피 합성하면 자기 자신 되니까. 자, 이 친구 그러면 G 인버스 합성 F4가 되시겠네요. 야,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 F4가 얼마야? 5잖아. G 인버스 5의 값만 구하라고 이거 A라고 두시고 A 플러스 4가 5가 되게 하는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1이겠다. 어려울 거 없죠? 그치? 야, 근데 뭐가 됐든 여기 예제 4번이 이야기하는 건 뭐야? 이 상태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쉽게 계산해라. 이 말이죠. 그치? 자, 그래서 10분 남았는데 4문제 다 풀 수 있을까요? 일단 유사 문제 2문제만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3문제까지는 풀었는데 3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합성함수 역함수 치면 안쪽에 있는 거 반대로 된다 했죠? 이거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그냥 F라고 써주시고 G 인버스라고 해주시면 야, 순서 조심한다 했다. 이렇게 가는 거였다. 그렇지? 일단 G 인버스 마이너스 2는 어떤 A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G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A 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1이네? 맞니? A는 1이 되시겠고요. 그럼 마지막에 F1만 넣어주면 되니까 정답은 7이 나오시겠다. 1번 정답은 7. 자, 2번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겠죠? 안에 있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있으니까 야, G 인버스 서클 자리 바뀐다. G 서클 F 인버스 서클 G 2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야, 어차피 합성함수 아니 인버스랑 자기 자신 있으면 항등함수라 그랬죠? 그럼 얘는 그냥 뭐랑 똑같아? G F 인버스 서클 G의 2랑 똑같다. 근데 G2는 8이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F 인버스 8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 뭐를 넣어야지 8이 됩니까? 마이너스 1 넣어야지 8이 되겠죠? 마이너스 2이 되시겠고요. 자, 라스트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돼 있어서 어렵지 않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뭐야? G 서클 F의 4. 그럼 보자마자 뭐야? 3이잖아. 그치? 자, 이 친구 정리해 줄게요. G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2가 되시겠네? 야, 근데 G랑 G 인버스 있으면 항등함수 된다 했죠? 그럼 두 번째 뭐야? F 인버스 2만 구해주시면 뭐야? F는 여기네? 여기가 아니다. 여기네. 2는 1로 가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1은 4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은 푼 사람이 있고 안 푼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정답은 온대요. 틀린 사람들은 지우고 다시 나중에 풀어보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남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고생하셨어.